진시황이 먹었던 불로장생 약재 중에 현대의학에도 인정하는 9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불로장생의 꿈.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는 무엇이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즉 불로장생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든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은 자신의 권력과 나라가 영원하길 바랐고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매우 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중국 전역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과 한반도까지 사신을 보내며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전설의 불로초를 찾도록 명령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예요. 수백 명의 사신을 보내며 불로장생을 찾아 헤맸던 진시황은 50세, 요즘 기준으로는 한창 활동할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망을 맞았어요. 사망 원인은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사서와 현대 연구에서는 수은 중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당시 불로초 후보로 여겨졌던 약재에 수은이 포함돼 있었고 진시황은 이를 장기간 복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흥미로운 점은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후보군 중 일부는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건강증진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역사적 배경과 현대의학, 동의보감, 한의학, 위키백과와 각종 논문 수준의 정보 등을 참고해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 거예요. 1. 인삼 가장 대중적인 불로초. 먼저 소개할 불로초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건강식품일 거예요. 바로 인삼이에요. 한국의 고려인삼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으며 실제로 국제학술지에서도 고려 인삼의 사포닌은 면역 조절과 항산화에 관련된 기능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어요. 동의보감에는 인삼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진액을 생하게 하고 폐를 보하며 기를 크게 돋우어준다. 이는 전통적으로 인삼이 기력 회복, 감기 예방, 원기 강화, 스트레스 완화, 혈압 조절에 좋다고 여겨졌다는 뜻이에요. 또한 현대 연구에서는 인삼의 사포닌이 염증 조절, 면역세포 활성화, 산화 스트레스 억제, 피로 개선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치료 목적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도움으로 이해해야 해요. 2. 하수오, 모발과 장수의 상징. 다음은 중국의 전통 약재인 하수오예요. 하수오는 중국 고대 설화에서 백발이 검게 변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해졌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장수의 약초로 널리 알려졌어요. 동의보감에서는 하수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을 보하고 머리털을 검게 한다. 현대 연구에서도 하수오가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됐어요. 또한 하수오가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여성 호르몬 유사 작용과 항산화 성분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하수오는 간 독성 관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고용량 복용은 피해야 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3. 구기자 눈과 피부 건강에 좋은 약재. 구기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사용돼 왔어요. 구기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특히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함량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도 망막 건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구기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을 보하며 눈을 밝게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에서도 구기자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어요. 4. 영지버섯 십장생의 표상. 영지버섯은 동양에서 신선히 먹는 버섯으로 불렸어요. 중국과 한국의 고문원들은 영지버섯을 몸을 가볍게 하고 오래 살게 한다 라고 기록했어요. 영지버섯의 주요 성분은 트리테르페노이드와 베타글루칸이 포함된 다당체예요. 현대 연구에서는 항산화, 면역 조절, 항염증 기능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전통의학에서는 영지버섯을 신경쇠약, 불면, 기침과 천식, 만성 피로 등에 사용했어요. 5. 홍경천 고산지대의 스트레스 방패막. 홍경천은 시베리아와 티베트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유럽의학 저널에서는 스트레스 적응을 돕는 아답토젠으로 분류해 연구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홍경천은 고산지대 주민들이 강한 추위와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차로 끓여 마셨다고 해요.
현대 연구에서는 홍경천이 피로 회복, 집중력 및 인지 기능 보조, 스트레스 감소, 항산화 등에 도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해요. 6. 동충하초 자연이 만든 독특한 선물. 동충하초는 곤충의 몸에서 자라는 독특한 균류예요. 역사적으로 중국 황실에서 귀하게 여겨 황제의 버섯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동충하초를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한다 라고 기록했어요. 현대 연구에서는 동충하초가 피로 회복, 면역기능 조절, 항산화, 염증 감소, 폐 기능 보조 등에 도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해요. 8. 황칠나무, 인삼나무라 불리는 한국의 보물. 황칠나무는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에서 자라는 특산종이에요. 수액이 황금빛을 띠기 때문에 고대부터 왕실에서 귀하게 사용했어요. 전통적으로 황칠나무는 항산화, 면역 조절, 간 기능 보조,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최근에는 항염,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완화 가능성이 일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황칠 샴푸를 쓰는데 모발에 힘이 생기고 좋더라고요. 환갑이 넘은 선배님 모발이 너무 짱 멋져서 물어보니 황칠 샴푸를 썼다고 해서 그때부터 쓰고 있어요. 8. 울금, 커큐민의 강력한 항산화. 울금은 수천 년 동안 인도와 중국에서 약재로 사용됐어요. 노란색을 만드는 성분인 커큐민은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예요. 수백 편의 논문에서 염증 조절, 항산화, 간 기능 보조 등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울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치를 통하게 해 어혈을 풀고 담을 배출한다. 아유르베다에서도 울금은 소화 촉진, 관절 염증 완화, 피부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됐어요. 9. 명월초, 당뇨초로 불리는 이유. 명월초는 한국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는 식물이에요. 게르마늄 등 미네랄이 풍부해 당뇨초, 구명초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전통적으로 명월초는 혈당 조절, 혈압 안정, 항산화 등에 도움된다고 알려졌고 현대 연구에서도 대사 건강과 관련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피부 미백, 항염, 혈행 개선 등 여러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접근이 필요해요. 마무리! 오늘 소개한 모든 진시황의 불로초들은 전설 속 불로장생의 신비한 약초라기보다는 전통의학과 현대 연구가 함께 다루고 있는 건강 증진 식품들이에요. 진시황은 끝내 불로초를 찾지 못했지만 그가 찾아 헤맸던 식물과 약초들은 오늘날 우리가 건강을 돌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완벽한 노화 방지 약은 없지만 우리는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어요.